서울,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하늘을 향해 끝없이 뻗어있는 회색 빌딩들의 도시. 그 빌딩 숲 사이사이로 수많은 기회와 그보다 더 많은 좌절이 강물처럼 흘렀다. 27의 강민주는 오늘도 그 좌절의 강 한가운데를 힘겹게 건너고 있었다. 그의 손의 포트폴리오는 꽤 두툼했지만 그의 어깨는 면접장의 문을 나설 때마다 한 뼘씩 내려앉는 듯했다. 오늘 면접을 본 곳은 B&B 광고. 업계에서도 손꼽히는 크리에이티브 집단이라는 명성이 자자한 곳이었다. 서류 전형을 통과했을 때 민주는 오랜만에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이번에는 하고. 그러나 면접실에서 마주한 디자인팀 김도윤 팀장의 눈빛은 그 희망을 단번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포트폴리오를 넘기는 그의 손짓은 건조했고 민준의 답변을 듣는 그의 표정에는 어떤 평가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 마치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형식적인 절차를 치르고 있다는 듯한 태도. 그의 시선은 민준의 얼굴, 특히 그의 곱슬거리는 머리카락과 다른 이들보다 한 톤 어두운 피부에 오랫동안 머물렀다. 그 시선 속에는 평가가 아닌 명백한 불편함과 거부감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이미 수없이 겪어온 종류의 시선이었다.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차갑게 식어버린 커피를 홀짝이며 민주는 창밖의 분주한 도시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한국인 아버지와 아프리카계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늘 이방인이었다. 어릴 적 유치원에서 처음으로 "너는 왜 우리랑 다르게 생겼어?"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아무렇지 않게 "엄마 닮아서 그래" 라고 대답했었다. 하지만 그 순수했던 시절은 오래가지 못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깜둥이, 짜장면, 용병 같은 온갖 멸칭들이 그를 따라다녔다. 아이들의 놀림은 잔인했고 때로는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는 운동장 구석에서 혼자 울었고 밤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흐느꼈다. 왜 나만 달라야 하는지,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어린 그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노골적인 괴롭힘은 줄어들었지만 보이지 않는 유리벽은 더욱 견고해졌다. 사람들은 그를 힐끗거리며 수군댔고 때로는 대놓고 손가락질하기도 했다.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라도 된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점점 더 내성적으로 변해갔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혼자 있는 시간을 선호하게 되었다. 그런 그에게 유일한 위안이자 탈출구는 그림이었다. 스케치북 위에 펼쳐지는 그만의 세상 속에서 그는 자유로웠고 그 누구의 시선도 의식할 필요가 없었다. 그의 재능은 일찌감치 두각을 나타냈고 국내 최고 대학의 디자인학과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했다. 대학 시절 그는 물 만난 고기처럼 디자인에 몰두했고 졸업작품은 모두의 찬사 속에 총장상을 받았다. 각종 공모전 수상 경력은 그의 실력을 입증하는 훈장이었다. 하지만 결국 이것들도 다 소용없는 걸까? 민준의 입에서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아무리 뛰어난 실력과 화려한 스펙을 갖추어도 면접관들은 그의 포트폴리오를 보기 전에 그의 얼굴을 먼저 뜯어보았다. 그의 작업물에 담긴 창의성과 열정보다는 그의 피부색과 머리 모양에 더 큰 관심을 보이는 듯했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너 같은 애가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며칠 후 민주는 자신의 스마트폰 액정을 몇 번이고 껐다 켰다. B&B 광고 디자인팀 인턴 최종 합격 안내. 믿을 수 없었다. 혹시 동명이인에게 잘못 발송된 메일은 아닐까? 하지만 수신자는 분명 강민준, 그 자신이었다. 심장이 거세게 방망이질하기 시작했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이번에는 진짜 기회가 온 것일지도 모른다. 그의 실력과 가능성만을 보고 내려준 그런 공정한 기회.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합격 수락 버튼을 눌렀다. 어둠 속에 갇혀있던 그의 마음에 작은 불씨 하나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첫 출근 날 민주는 새벽같이 일어나 옷장 앞에서 1시간 넘게 고민했다. 가장 무난하고 단정한, 그래서 최대한 눈에 띄지 않을 것 같은 네이비색 정장을 골라 입었다. 곱슬머리는 헤어젤을 듬뿍 발라 최대한 차분하게 눌렀다. 거울 속에 자신은 어딘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워 보였지만 어쩔 수 없었다. 제발 아무 일 없이? 그는 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집을 나섰다. B&B 광고 사무실은 강남의 번화가에 위치한 최신식 빌딩 20층에 자리 잡고 있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멋진 공간이었다.
사무실 내부는 젊고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했다. 직원들의 옷차림도 자유분방했고 곳곳에서 웃음소리와 함께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오가는 듯했다. 하지만 민준이 디자인팀 사무실로 들어서는 순간 그 생동감 넘치던 공기는 미묘하게 바뀌었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향했다. 노골적인 호기심, 약간의 놀라움, 그리고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종류의 경계심, 어린 수군거림. 김도윤 팀장은 자신의 유리 파티션 너머에서 민준을 발견하고는 마치 불쾌한 벌레라도 본 듯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들고 있던 서류를 책상 위에 신경질적으로 내려놓으며 민준 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옆자리 여직원에게 무언가를 지시했다. 여직원이 민준에게 다가와 그의 자리를 안내해 주었다. 그의 자리는 예상했던 대로 사무실 가장 깊숙한 구석, 창문도 없는 벽 앞이었고 바로 옆에는 시끄러운 복사기와 정수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마치 이곳이 너의 자리라고 더 이상 넘어오지 말라고 선을 긋는 듯한 배치였다. 강민준 씨,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 2팀 팀장 박선영입니다. 민준 씨 오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환영합니다. 그때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이 들려왔다. 고개를 들자 단아한 인상의 여성이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박선영 팀장. 그녀는 민준이 속한 디자인 1팀이 아닌 바로 옆 칸막이를 사용하는 2팀의 팀장이었다. 그녀의 미소에는 어떤 편견이나 가식도 느껴지지 않았다. 민준은 순간적으로 긴장이 풀리며 얼떨결에 자리에서 일어나 꾸벅 인사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강민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민준 씨 포트폴리오 저도 잠깐 봤는데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특히 그 환경 캠페인 아이디어 정말 신선하고 좋았어요. 우리 회사에 정말 큰 힘이 될 인재가 오신 것 같아요. 박선영의 칭찬은 빈말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듯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민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어쩌면 이곳에는 자신을 제대로 봐줄 사람이 한 명쯤은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 하지만 그 희망은 김도윤 팀장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의해 산산조각났다. 박 팀장, 신입 인턴한테 너무 과한 칭찬 아니에요? 그러다 애 버릇만 나빠집니다. 안 그래도 요즘 애들은 눈만 높아서 김도윤은 어느새 민준의 바로 뒤에 다가와 서 있었다. 그는 박선영을 향해 비꼬는 듯한 말투를 던진 후 싸늘한 시선으로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마치 가축시장에서 물건을 고르듯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꼼꼼하게 뜯어보는 무례한 시선이었다. 강민준 씨라고 했지. 우리 디자인 1팀은 분위기가 좀 빡세. 다른 팀처럼 설렁설렁하는 거 용납 못해. 특히 쓸데없이 튀거나 나대는 행동은 절대 금물이야. 알겠나? 튀는 행동. 그 말이 민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이미 이곳에서 튀는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김도윤의 눈빛은 명백한 경고와 함께 일종의 혐오감마저 담고 있는 듯했다. 민준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였다. 손바닥 안은 이미 축축한 땀으로 흥건했다. 첫날부터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었다. 본격적인 인턴 생활은 지옥과도 같았다. 김도윤은 작정이라도 한 듯 민준을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혹은 노골적으로 괴롭혔다. 그가 밤새워 고민하며 만들어간 디자인 시안은 제대로 된 검토조차 받지 못하고 쓰레기통에 처박히기 일쑤였다. 김도윤은 시안을 바닥에 던지며 소리쳤다. 이게 디자인이라고 가져온 거야? 내 눈에는 그냥 낙서로 보이는데? 강민준 씨, 당신 혹시 생맹인가? 기본적인 색감각도 없어 보여. 아니면 원래 당신네 나라에서는 이런 걸 디자인이라고 부르나? 당신네 나라. 그 말은 민준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폭력이었다. 그는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꼈지만 입술을 깨물고 참을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어떻게든 버텨야 해.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뇌었다. 팀 회의 시간은 더욱 끔찍했다. 김도윤은 다른 팀원들 앞에서 대놓고 민준을 망신 주었다. 자, 우리 팀의 글로벌 인재 강민준 인턴. 이번 주 업무 보고 해봐. 뭐 특별히 한 일도 없겠지만.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하면 김도윤은 팔짱을 낀 채 그의 말을 사사건건 트집 잡거나 비웃었다. 목소리가 왜 그렇게 작아? 자신감이 없어? 하긴 뭐 그럴 만도 하지. 생긴 것부터가 독특해서 말이야. 우리 회사 이미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몇몇 팀원들은 애써 웃음을 참는 듯 입가를 실룩거렸고 다른 이들은 못 들은 척 창밖을 보거나 자신의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 누구도 민준을 위해 나서주지 않았다. 그는 철저히 혼자였다. 민준에게 주어지는 업무는 디자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빌들이었다. 끝도 없는 자료 복사와 스캔, 탕비실 청소, 팀원들의 커피 심부름과 개인적인 부탁까지. 그는 마치 디자인팀 인턴이 아니라 사무실의 허드렛 일꾼이 된 것 같았다. 그의 뛰어난 재능은 먼지 쌓인 창고 속에 처박힌 보석처럼 빛을 보지 못했고 그의 존재감은 사무실의 공기처럼 희미해져 갔다. 유일하게 그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사람은 박선영 팀장뿐이었다. 그녀는 점심시간이나 퇴근길에 우연히 마주칠 때면 민준에게 다가와 조용히 격려의 말을 건네곤 했다. 민준 씨, 너무 기죽지 말아요. 김도윤 팀장. 저 사람 원래 좀 꼬인 구석이 있어서 그래요. 특히 자기보다 능력 있는 사람 나타나면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하거든요. 민준 씨 실력, 내가 잘하니까 너무 상처받지 말아요. 박선영의 말은 민준에게 큰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현실의 벽을 더욱 절감하게 만들기도 했다. 그녀조차도 김도윤의 전행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다른 팀의 팀장이었고 회사 내에 보이지 않는 권력관계 속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민주는 밤늦게까지 홀로 사무실에 남아 자신만의 디자인 작업에 몰두하는 것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모니터 화면 속에서 그가 창조해내는 아름다운 이미지들은 현실의 고통과 절망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유일한 마취제였다. 그는 언젠가 자신의 재능을 알아봐줄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차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디자인들은 그의 간절한 기도이자 세상에 대한 소리 없는 외침이었다. 그는 마치 깊은 바닷속에 가라앉은 난파선의 선원처럼 언젠가 자신을 구조해줄 한 줄기 빛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날 B&B 광고의 회사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가 떨어졌다. 바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 태양그룹의 차세대 브랜드 캠페인 경쟁 PT였다. 광고계 전체가 주목하는 이 프로젝트를 수주한다면 B&B 광고는 업계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당연히 회사의 모든 역량이 이 프로젝트에 집중되었다. 김도윤은 자신이 이끄는 디자인 1팀이 프로젝트를 따낼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며 팀원들을 닥달했다. 그의 눈은 야망으로 번뜩였고 평소보다 더욱 신경질적이고 독선적으로 변해갔다. 그는 밤낮 없이 회의를 소집했고 자신의 구시대적이고 진부한 아이디어를 팀원들에게 강요했다. 팀의 분위기는 살얼음판처럼 위태로웠고 팀원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불만이 역력했다. 민주는 이번에도 역시 프로젝트의 핵심 업무에선 철저히 배제되었다. 그에게 주어진 일은 방대한 양의 경쟁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그리고 김도윤이 구상한 아이디어의 참고 이미지를 밤새도록 찾아내는 것뿐이었다. 그는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의 가장 작고 하찮은 부속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민주는 좌절하지 않았다. 낮에는 김도윤이 지시한 일을 묵묵히 처리하면서도 밤에는 홀로 남아 태양그룹 캠페인에 대한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갔다. 만약 내가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라면 어떤 캠페인을 만들까? 그는 상상 속에서 마음껏 날개를 펼쳤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혁신적이고 대담한 아이디어들이 샘솟았고 그의 손은 그것들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빠르게 형상화해 나갔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잠시 잊기 위한 도피가 아니었다. 언젠가 찾아올지 모르는 단 한 번의 기회를 위한 그의 절박하고도 치열한 준비였다. 그의 작은 책상 위에는 어느새 태양그룹 캠페인 시안들이 수북이 쌓여갔다. 그것들은 어둠 속에서 홀로 빛나는 별들처럼 그의 꿈과 열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경쟁 PT 발표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김도윤 팀의 준비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김도윤이 고집하는 아이디어는 내부 시사에서조차 혹평을 받았고 팀원들은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했다. 클라이언트인 태양그룹 측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김도윤은 극도의 초조함과 불안감에 휩싸였고 그의 분노는 여지없이 가장 만만한 상대인 민준에게로 향했다. 강민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시킨 자료 정리는 다 했어?
너 같은 놈 때문에 우리 팀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잖아. 존재 자체가 민폐라고, 민폐. 김도윤은 회의실에서 모든 팀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민준에게 두꺼운 보고서 뭉치를 집어 던졌다. 하얀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민준의 얼굴과 어깨 위로 무력하게 떨어져 내렸다. 순간 민준의 눈앞이 아찔해졌다. 그의 안에서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무언가가 마침내 폭발하고 말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두 주먹은 분노로 하얗게 떨리고 있었다. PT 발표 하루 전날 밤, 사무실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대부분의 직원이 퇴근했지만 디자인 1팀과 관련 부서 직원들은 모두 남아 철야 작업에 매달리고 있었다. 김도윤은 잔뜩 날이 선 목소리로 팀원들을 닥달했고 사무실 전체에는 무거운 긴장감과 절망감이 뒤섞여 감돌았다. 민준 역시 자신의 자리에 앉아 멍하니 깜빡이는 모니터 커서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심장은 돌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는 생각뿐이었다. 그때 박선영 팀장이 커피 2잔을 들고 그의 옆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에도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지만 민준을 향한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했다. 민준 씨, 이거라도 한 잔 마셔요. 밤새려면 힘들 텐데. 민준은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다. 이제 다 소용없는 것 같습니다, 팀장님. 저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박선영은 그의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아 그의 어깨를 가만히 감쌌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우연히 민준의 모니터 한 구석에 떠있는 작은 아이콘에 가닿았다. 파일명은 태양그룹 최종 시안 MJ라고 적혀 있었다. 민준 씨, 혹시 이거 태양그룹 캠페인? 민준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잃을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체념한 듯 마우스를 클릭하여 파일을 열었다. 박선영의 눈앞에 놀랍도록 정교하고 창의적인 디자인 시안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그것은 단순한 광고 시안을 넘어 태양그룹의 브랜드 철학과 미래 비전을 담아낸 하나의 완벽한 예술 작품과도 같았다. 박선영은 자신도 모르게 낮은 탄성을 내뱉었다. 김도윤이 그토록 매달렸던 시안과는 질적으로 다른 압도적인 결과물이었다. 이걸 민준 씨 혼자 다 작업한 거예요? 언제부터? 민준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한 가닥의 수줍음과 함께 깊은 슬픔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냥 혼자 밤마다 조금씩 만들어봤습니다. 어차피 저 같은 놈 아이디어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테니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뼛속 깊이 새겨진 상처와 좌절감이 묻어났다. 박선영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이토록 뛰어난 재능을 가진 젊은이가 단지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토록 끔찍한 차별과 모멸을 당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런 현실을 바꾸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무력감이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방관자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이대로 민준의 재능이 묻히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그녀는 민준의 떨리는 두 손을 굳게 잡았다. 민준 씨, 지금 당장 대표님께 가죠. 이 시안을 보여드리고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해요. 더 이상 당신 혼자 아파하게 내버려두지 않을 거예요. 다음 날 이른 아침, B&B 광고 대표이사 사무실에서는 긴급 임원회의가 열렸다. 박선영은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임원들 앞에서 단호한 표정으로 민준의 시안을 펼쳐 보였다. 회의실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이내 여기저기서 놀라움과 감탄의 술렁거림이 터져나왔다. 뒤늦게 회의에 참석한 김도윤은 그 광경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박선영과 민준을 번갈아 쏘아보며 고함을 질렀다. 이게 지금 무슨 해괴한 짓입니까? 박선영 팀장, 당신 제정신이야? 저런 검증되지도 않은 인턴 녀석의 낙서 쪼가리를 가지고 와서 회의를 망쳐넣어? 그리고 강민준, 너는 내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왜 멋대로 하고 다녀? 당장 그 시안 치우지 못해. 하지만 그의 광기 어린 발악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았다. 대표이사는 이미 민준의 시안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다. 그는 김도윤의 말을 손짓으로 단호하게 가로막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민준에게 직접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준은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자신을 믿어주는 박선영의 격려하는 눈빛을 보며 마지막 남은 용기를 끌어모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다리로 프레젠테이션 화면 앞으로 천천히 걸어나갔다. 그의 등 뒤로 김도윤의 살기등등한 시선이 악착같이 따라붙었지만 그는 애써 외면했다. 이제 더 이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았다. 안녕하십니까. 디자인팀 인턴 강민준입니다. 제가 밤새워 준비한 태양그룹 글로벌 캠페인 최종 아이디어에 대해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긴장으로 가늘게 떨렸지만 자신이 만든 디자인 컨셉과 전략,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철학과 비전을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면서 점차 놀라운 안정감과 자신감을 되찾아갔다.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총명하게 빛났고 그의 말에는 듣는 이를 사로잡는 강력한 힘이 실려 있었다. 그는 단순히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이미지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태양그룹이라는 거대 기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의 방향과 사회적 책임까지 제시하는 깊이 있는 통찰력을 보여주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은 그의 열정적인 발표에 완전히 매료되어 숨을 죽이고 집중했다. 김도윤만이 팔짱을 낀 채 창백하게 굳은 얼굴로 그를 노려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의 오만했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초조함과 당혹감이 역력했다. 민준의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에는 잠시 동안 깊은 정적이 흘렀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다. 이윽고 가장 높은 상석에 앉아있던 백발의 대표이사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민준을 향해 가장 먼저 뜨거운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의 진심 어린 박수 소리를 신호탄으로 회의실 안의 모든 임원들이 일제히 기립박수를 쏟아냈다. 민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다. 그는 해낸 것이다. 그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것이다. 정말 대단하군. 강민준 인턴. 자네 같은 보석을 우리가 미처 알아보지 못했어. 김도윤 팀장의 안일한 기획안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야말로 혁신적인 아이디어야. 당장 이 안으로 최종 PT를 준비하도록 하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네. 대표이사의 결정은 단호하고 신속했다. 김도윤의 얼굴은 이제 잿빛을 넘어 거의 투명하게 변해 있었다.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마치 모든 힘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의자에 풀썩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오만함과 독선, 그리고 추악한 질투심이 만천하에 드러나며 산산조각나는 순간이었다. 경쟁 프레젠테이션 당일 민준은 B&B 광고를 대표하여 태양그룹 임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그의 발표는 좌중을 압도했고 클라이언트로부터 전례 없는 극찬을 받았다. 결과는 당연히 B&B 광고의 압승이었다. 회사는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쾌거를 이루었고 그 중심에는 이제 막 인턴 딱지를 뗀 27의 젊은 디자이너 강민준이 있었다. 회사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민준에게로 향했다. 그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회사 전체로 퍼져나갔고 동료들은 그에게 진심 어린 축하와 함께 지난날의 무관심에 대한 미안함을 전했다. 김도윤은 공식적인 징계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그가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했던 용병에게 처참하게 패배한 것이었다. 강민준은 프로젝트 성공의 1등 공신으로 인정받아 정식 디자이너로 특별 채용되었고 파격적인 연봉과 함께 수석 디자이너라는 직함까지 얻게 되었다. 그에게 쏟아지던 의심과 경멸의 시선은 이제 존경과 감탄의 눈빛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박선영 팀장은 누구보다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그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었다. 내가 처음부터 알아봤다니까 민준 씨는 뭔가 크게 될 사람이라고. 정말 장하고 자랑스러워요. 민준은 그 모든 변화가 마치 한편의 꿈처럼 느껴졌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과거와 외모로 인한 상처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는 없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편견 앞에 위축되거나 숨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실력으로 스스로를 증명했고 부당한 세상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강인한 용기를 얻었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해져 있었으며 그 안에는 미래에 대한 확신과 희망이 가득 차 있었다. 몇 달 후, 민준은 B&B 광고의 새로운 핵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수석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강민준이라는 명패가 햇살 아래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문득 사무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자신을 짓누르는 거대하고 차가운 벽처럼 느껴졌던 도시였지만 이제는 그에게 새로운 도전과 창조의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아름다운 무대로 보였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스케치북을 조용히 펼쳤다. 그 안에는 그가 앞으로 세상에 선보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회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수많은 디자인 아이디어들이